네. 자, 오늘은 나우 차이나입니다. 원래 이제 하루는 채권, 하루는 이제 중국 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나우 차이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 중국장이 좀 급락을 했었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홍콩 항생 쪽이 지금 1%대 낙폭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하락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정진수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부터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우선 어제 상해종합 1.9%나 빠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맞이한 오늘인데 오늘 중국 증시 한 줄 평 남겨주십시오. 네, 일단 한 줄 평 말씀드리면은 최근 중국 증시는 기대감이 너무 앞섰던 시장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부터 중국 증시 조정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제 하루 상해 종합 지수가 1.9%나 하락을 했고 물론 글로벌 증시 변동성의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지난주 경제공작 회의가 끝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승 재료가 소멸한 점이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락 업종을 보더라도 경제공작회의 관련 수혜주인 건설업종과 코로나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네. 자, 지금 기대가 먼저 반영된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상승 재료가 소멸됐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의 전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알겠고요. 한국이 그럼 국내 증시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런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주 주말에 경제공작회의가 끝났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일단 경제공작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중국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평 말씀드리면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미 자체는 이전 경제공작회의보다는 좀 축소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확실한 점은 여론을 의식하는 태도가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기존에 강도 높았던 그런 규제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가 부동산, 방역,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소비 부양 쪽을 더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비 경기의 둔화이기도 하고요. 최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효과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당국 입장에서도 그런 정책 추진 속도에 더 조바심을 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 첫 번째가 바로 얼마 전에 끝난 경제 공작회의입니다. 전체 평가는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의미가 좀 줄어들었고 소비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대유행 관련된 이슈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전보다는 아직까지는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진자 수 자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었었는데 18일까지는 1,000명대까지 감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탓에 일단 외부 활동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방역 방식이 전수조사에서 핀셋 방역으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초기 때처럼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는 그런 샤이 코로나 케이스도 많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통계 수치가 왜곡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지금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잠재적 코로나 전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출을 꺼려하는 그런 결국 방역 체계와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이런 스트레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못해도 내년 초에 있는 춘절 연휴 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미국도 겪었던 그런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경각심이 커지지만 이런 방역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끝나면은 또 일상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지금 당장은 계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방역 관련주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를 참고하면 이게 곧 그만큼 코로나 경각심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소비하고 코로나 앞으로 중국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제 예정되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봐야 될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은 일단 오늘 그 오전에 발표된 정책 금리인 그 LPR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리 자체가 하단인 상태에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룸이 제한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최근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 주 거래일까지는 지표 발표는 없고 이 주말에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11월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반등할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소비나 부동산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업 PMI의 반등 강도가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LPR과 관련해서 동결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주말에 PMI 쪽에서 소비하고 부동산 체크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나우 차이나 현대차증권의 정진수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